네, 2023년 1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윤 대통령이 UAE 방문 중 아크 부대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다 라고 한 것을 놓고 이란이 한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이란 외교전이 심각하죠. 저는 어떻게 보느냐, 천만의 말씀, 덫에 걸린 것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뒤에서 웃고 있다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 이번 발언은 해프닝성인데 어쩌면 이 발언 때문에 대한민국은 독자 핵무장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게 국제정치의 역설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18일 날, 어제 1월 18일 날 이란 외무부 차관이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이란은 걸프 지역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 해결을 위해 유효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 거론했는데 이는 NPT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자 우리 외교부 1차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조치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형식상 초치는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아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죠. 박홍근 원내대표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스스로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갈아먹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이란의원협회 회장인 민주당의 김정호 의원하고 부회장인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은 국내의 이란 동결 자금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이란 관계에 이번 일이 악영향을 끼친다면 큰 손실이다. 윤 정부는 진솔한 자세로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면 정중히 사과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과하라. 그만큼 윤석열을 굴복시키고 싶다는 뜻이겠죠. 하여간 계속 민주당은 외교 참사 그리고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UAE에 가 있는 우리 아크 부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바람들, 비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아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게 이란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윤 대통령 이 발언은 해프닝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란이 왜 물고 늘어지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란한테 줘야 될 돈 70억 달러가 묶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장기간 계약을 했죠. 원유를 도입한다. 오래전에 한 겁니다. 원유를 공급받았는데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란이 핵 개발을 한 문제 때문에 제재가 들어가서 우리도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70억 달러입니다. 그게 국제관계입니다. 계약은 지켜야 되는데 니네가 핵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국제사회가 제재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안 줍니다. 근데 이 70억 달러가 이란이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참 받고 싶겠죠. 근데 이 돈을 문재인 정권 때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꽤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도. 근데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고 싶은데 윤 대통령 발언이 뺨 때린 격이 돼갖고 우리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그 돈 내놔라 그렇게 가겠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고 한이란 관계는 왜 망치냐 비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정치는 생물이라서 그렇게만 보면은 곤란합니다. 자, 외교부가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하기 전에 내놓은 UAE에 관한 자료집을 보게 되면 UAE의 최대 잠재 위협은 이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윤 대통령이 봤기 때문에 위협은 하다가 이제 적이라는 단어까지 넣어서 좀 과하게 나간 것 뿐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나가기 전에, 해외 가기 전에 한 나흘 전인 1월 10일 홈페이지에 올린 2023년 UAE 개항 자료집을 보면 UAE하고 이란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영내 핵공급 및 핵 보유국으로 부상하는 양말.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핵공급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과거에는 이라크였죠. 지금 이라크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UAE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핵 보유국으로 부상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라크, 사우디, UAE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세력 확장 시도를 하고 있고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 세력이 이끄는 정치 체제이다. 지금 어찌됐든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왕정을 하고 있고 UAE도 7개 에미리트, 토국이 모인 연방이죠. 그 토국에는 각각의 왕이 있습니다. 그렇게 왕정을 이란은 1980년 이란 혁명으로 무슬림 혁명으로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린 바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전파하려고 하죠. 또 시아파로서 시아파 확정하려는 다 패권과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UAE하고 이란은 우리가 지금 독도 문제를 놓고 이란하고 영유권 다툼을 하듯이 이란과 UAE는 세 개의 섬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도 서로 가상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주 갈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명백하게 적이라고는 한 적은 없지만 서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걸 윤 대통령이 조금 오버해서 한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야당이 떠들고 하니까 이라는 70억 달러를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겠죠. 한국을 이제 대사를 불러 초치를 해서 하니까 우리도 외교부 1차관이 이란 대사 불러갖고 초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은요, 지금 핵 개발을 북한과 더불어 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UN 국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이란이 자기네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무인기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러시아에 제공했고 러시아는 그 무인기를 가지고 러시아는 지금 많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인기 만들 부품도 없어요. 걔네들이 기술이 없겠습니까? 이란제 무인기 갖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또 비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란은 왜 붙어도 이렇게 붙느냐? 또 이란은 북한하고의 핵 미사일 커넥션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란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 전파하던 사람이 비밀리에 이쪽으로 귀순한 사실도 있고 북한하고 이란이 상당히 커넥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국제관계라는 다 그런 거죠. 다 양다리 외교를 걸치잖아요. 중국이 우리하고도 수교했지만 북한하고도 더 오래전에 수교해서 양다리 걸쳐갖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란은 북한하고 우리를 다 상대해서 우리한테 훨씬 많이 팔아먹죠. 근데 그 받아서 받아가야 할 돈을 못 갖고 가니까 참 죽겠는 거고 북한한테는 자기네가 미사일 기술 제공받고 뭔가를 주고 기름도 주고 뭐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놀이 패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딱 묶이니까 괴롭죠. 근데 어떤 국제 제재라서 한국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 발언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국내에서 민주당이 떠드는 걸 가지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참 머쓱한 실수를 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미국이 뒤에서 웃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 문제 때문에 더더욱 70억 달러를 이란한테 제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란이 이걸 국제 외교 문제로 삼지 말았어야 돼요.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떠드는 바람에 이제 한국이 70억 달러를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이란이 주게 되면 한미 관계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외교부가 이란 대사를 불러서 뭐라고 또 우리도 한 소리 했거든요. 외교 관계에서 자기 나라 주재하는 외교관을 불러 초치라고 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그건 외교상으로 강력한 항의입니다. 내용을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추방입니다. 추방하게 되면 외교 관계가 상당히 나빠지죠. 그 다음에 외교 관계 절단이고 중단하게 되면 나중에 뭐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 김영삼이라고 하는 참 정신없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그는 참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또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완전히 국내 정치를 개판 만든 사람이죠. 그 양반이 얼마나 안보 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처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야말로 기고만장해서 김일성과 정상회담 하겠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틈을 타고 바로 핵개발하는 걸 위협하기 위해서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겁을 안 먹자 박영수가 판문점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도하 언론이 크게 보도합니다. 크게 보도하는 거는 김여상 정부가 진지하게 봤다는 얘기죠. 그랬으면은 그래 김일성하고 회담을 할 배심이 있으면 야 네가 뭔데 나와 나랑 회담해 딱 그랬어야 돼. 나랑 내가 네 맘대로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이 다루라고 해서 미국의 갈루치 차관반하고 북한의 강석주 차관이 회담하는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나오게 되죠. 그런 와중에 김일성이 죽습니다. 북한은 물론 핵 개발도 하지 못했고요. 그럴 때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할 때 이게 제네바 회담을 하기 전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너가 핵 개발한다고? 그래 너 때리겠다고 딱 나왔을 때 아니 그렇게 김일성 만나겠다고 기염을 통하던 사람이 북한에 서울 불바다 발언에는 깜짝 놀래고 하더니만은 이 때린다고 하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또 막아섰어요. 뭐야? 그래서 클린턴이 안 때립니다. 그때 미국이 만든 작전 계획이 5029인가 뭐 있을 겁니다. 그럼 김영삼 씨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정신을 차리는 게 이제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때도 아직 뒤끝이 있어가지고 김영삼 씨가 북한에 한국형 원자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북한 문제랑 잘 될 거라고 해서 캐도에다가 한국형 원자로 집어넣게 해갖고 뭐 한국 기술 넣는다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게 다 스톱이 되면서 우리 정부 예산 많이 들어간 게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고물단지가 돼 있죠. 2000년에 중단됐다고 따지면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 땅 파고 뭐 이쪽에서는 우리 한국형 원자를 제공하려고 만들어놨다가 지금 다 그냥 그러고 있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필리핀이 이게 우리한테 주면 안 되니 싸게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러다가 96년도에 그러니까 김영삼 씨가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미련이 많았는데 96년도에 북한 잠수함이 강릉으로 들어왔다가 좌초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서야 김영삼 씨가 제대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북한이란 나라는 늘 우리를 어찌됐든 간에 도발하는구나 하고 비로소 이제 확실한 보수로 갑니다. 이제 늦었죠. 그때부터는 이제 보수로 가는데 그리고 난 그 다음에 98년도 사건입니다.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우리 국가정보 그때는 안기부가 대북 공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북한을 한번 전복시켜 보려고 저도 그때 이제 북한 대북 공작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썼었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가 핵 개발한 것도 알고 싶어갖고 뭐 중국, 러시아에서 다 뛰는데 러시아에 가 있는 안기부 요원이죠. 화이트 요원이죠. 외교부 공무원으로 위장해 나가 있는 조성우 참사관이 러시아 외교부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동북아 국장을 접촉해서 뭔가 선물을 주고 바이올린을 줬다던가 그 딸이 뭐 바이올린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걸 주고 북한 정보를 캔에다가 러시아의 FBI, FSB라고 그러죠. 거기에 잡힙니다. 그때까지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한중 관계 좋았다고처럼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때 막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은 러시아 기술 받아가지고 뭐 해보려고 막 그러고 사실은 러시아 기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무 미사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미국은 기술 안 줬으니까 많이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었는데 이 조성호 이렇게 해서 이제 걸리니까는 이 사람을 매수했다 해서 한국의 조성호 참사관을 추방해버려요. 러시아가. 더 이상 못 찾겠다 이제. 그래갖고 또 우리 쪽에서는 그때 페르소나 논그라타 비우호적 인물에 따라서 외교관이니까 구속은 안 시키고 추방합니다. 만약에 블랙 요원이 외교관 신분이 아닌 달인 신분으로 가서 했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구속돼서 형을 받거나 심하면 사형을 받죠. 간첩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여기에 와 있던 러시아 참사관 그 친구도 이제 미국의 CIA 해외 공작하는 게
아이고 생각이 안 나. 러시아 해외정보부가 있습니다. 그 요원을 추방하죠. 그러면서 한러 관계가 찬물을 쫙 끼얹고 나빠집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를 봤냐? 러시아가 손해를 봅니다. 러시아는 한국이라고 하는 중요한 물줄을 잃어버린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윤 대통령 발언 갖고 이란이 저 문제 제기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는 이란하고 어떻게 엮이기 어려워졌어요. 다 주목할 거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란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더 나빠집니다. 한국도 이란 관계는 특별하게 다루고 미국도 쳐다보게 되죠. 이란은 사실 이런 문제 삼지 말았어요. 근데 그들도 문제를 안 삼을 수 없는 게 한국 언론이 떠들고 민주당이 떠드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란은 벨도 없는 나라가 되는데 벨도 없는 나라를 소리를 듣더라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란이 화가 났다고 눈치채고 있을 텐데 떠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 대사를 누구를 쫓아내면 우리 쫓아내면서 한국과 이란 관계 틀어지게 되면 70억 달러는 영원히 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란에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고 계속해서 이란 핵개발 문제에 우리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한미 관계는 역설적으로 좋아집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심급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란은 또 이번에 그거를 거론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핵무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 대통령 하면 안 된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욕했어요. 우리는 말로만 한 건데. 근데 이란이 저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또 북한의 핵무장이 확실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핵무장에 버금가는 기회를 잡을지도 모릅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더 확실하게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북한의 위협하고 중국의 위협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한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지 않지만 폴란드에 제공해서 쓰리쿠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 중에서 일본은 무기를 수출 못하니까 아시아에서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나토 국가들과 동등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각 나라 사정을 보게 되면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올 봄이 오기 전에 올 봄이 오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그 동토가 녹으면서 그 부드러운 흑토가 뻘로 변하죠. 그 전에 아마 모든 기동부대를 동원해서 빼앗긴 땅을 되찾는 기동전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젤렌스키가 미국에 가서 의회 연설을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주선을 했는지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각국이 보유한 전차나 장갑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자국산 장갑차 200대를 제공하고 한국은 이에 직접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못하지만 폴란드를 거쳐서 폴란드가 자기네 있는 걸 주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나토 국가들이 보유한 전차 중에 상당수가 독일의 레오파드 표범 전차입니다. 그게 좋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그 전차를 주려면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 미국제 무기를 함부로 다른 나라에 못 줍니다. 엑스포트 라이센스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독일이 미국이 미국산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준다면 우리도 주겠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그건 뭐냐? 독일도 핑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 총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화기합니다. 근데 미국은 에브람스 전차를 주는 걸 검토하는 모양인데 그것까지는 안 주고 아마 장갑차를 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스트라이크 장갑차. 에이브람스 전차는 좀 더 고급이니까 전략무기니까 안 주고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그래 독일 넣어줘도 좋아 라고 승인해주면 독일은 이제 다 해주겠죠. 무슨 얘기냐? 나토고 뭐고 서방국가 전체를 조율하는 건 미국입니다. 이란 문제에 대한 전체 조율도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이란하고 각을 세우게 되면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뭔가 풀어주게 되죠. 지금 독일산 전차를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미국이 풀어주면 러시아는 그게 독일은 전례가 돼서 더 많은 무기 수출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여지가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번에 이란하고 다툼이 생겼는데 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반이란 노선을 쓰게 되면 미국은 우리한테 더 많은 여지를 주게 되죠. 지금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하는 형태로 UAE 수출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점 여지가 커지는 거예요. 욕은 먹었지만.
이란은 덫에 걸린 거고요. 미국은 뒤에서 웃고 있고 우리는 어쩌면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비판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국제정치는 생물입니다. 그 명분? 글쎄, 국제정치에 명분이 있나요? 그리고 이란하고 각을 세울수록 대한민국은 점점 더 북한하고 각을 세우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의 무장 능력은 문재인 정권한테도 ICBM급 핵탄두만 들지 않으면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해줬습니다. 점점 더 풀릴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저는 지켜보면서 상당히 럭키보이, 운이 좋은 남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우리 군도 더 확실한 방향을 갖고 가고 있고,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보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점점점 이제 강하게 나갈 겁니다. 이란은 외교적 실수를 한 겁니다. 그나마 한국한테 받아야 할 70억 달러도 상당 부분 더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 거죠. 이게 국제적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조건부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대한민국 외교부가 받아내도록 한번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